총부장님, 이렇게서 안 돼. 아이. 이걸 공부하는 시간이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원래들이 굉장히 명랑해 보여서 앞으로 희망이 많은 것 같아요. 각자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있으실 것 같으면 그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를 꼭 달성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얘기가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에 관한 개혁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처럼 교육개혁을 갖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교육의 변화를 가져온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히 중등교육이 뭔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에는 때는 중학교를 그래도 가려고들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이상하게 좀 이런 의욕들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래서 중학교 교육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의 교육이 제대로 돼야만이 그 다음에 교육이 제대로 그래서 막 이 대학교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중학교 교육이 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건지 그래도 뭐 흔히 얘기해서 공적인 교육부도면 사교육이 많아져 가지고서 사교육부의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참 각 가게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엇이 실질적인 문제인가? 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학생, 뭐 학교 교사님들, 또 이 학교 애들 학교에 원하시고 있는 학부모님들, 각기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탄 없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진로에 관하여 뭐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직접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로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한 진로를 모르는 학생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로에 대한 확립이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다른 기관에 특별한 기관에 가서 경험을 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교육에 관해서 저는 사실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주변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을 별로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그런 사교육을 좀 완화시키면은 학생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교육은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훌륭한 인재들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교육하는 것보다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제도도 크게 해서 그렇게 공부에 많은 흥미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들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암흑, 지옥, 힘든 것, 영원한 트라우마, 금물이다, 지뢰, 벽, 복잡함, 두통, 미로, 골칫덩어리, 넘사벽, 시련, 스트레스, 고난, 뭐 답답한 것, 화가 나는 것, 이어폰출, 꼬였다는 뜻이죠. 이 뭐에 대한 질문이었냐면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학은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말을 아이들한테 받았을 때 아이들이 이런 글들을 써서 포스트잇에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교과가 수학이다 보니까 이게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있지만 잘한다라고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사교육을 좋아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수학이라는 교과가 좀 변별을 위한 도구 교과로 너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삶의 역량으로서의 어떤 힘을 기르는 그런 교과여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재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간혹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왜 문제풀이나 이런 강남에서 하는 것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학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인식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기에 학교의 힘만으로는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너희들에게 사실은 한 영역을 깊고 넓게 삶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면 이 역량이 결국은 낯설은 것, 새로운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는 거란다 라고 저희는 설득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의 아이들의 배움의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거는 수학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만큼 지금 적정화되어 있는가.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배우고 싶은 아이가 그 장소가 부족하고 예산 때문에 음악 감상반에 가서 앉아 있고, 탁구를 배우고 싶은 친구가 이제 뭐 빵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또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염려가 스럽고요. 그리고 뭐 상담 지금 한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등 교육 과정에서 고민도 많고 그런 현실에 상담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부족한 수업을 도와주던 학력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거를 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조금 좀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게 좀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은곡중학교, 경기도,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학교의 그 순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지금까지 교직에 한 30년 넘게 있으면서 제가 보는 우리 선생님들은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번에 저희도 이제 성면 보도라든가 이번에 저희 우레탄 그 사안이 터졌을 때 저는 그 가끔씩 정치나 경제, 언론에서 이거를 학교가 잘못한 걸로 보도가 될 때가 있어요. 통제를 안 해줬다. 아이들을 방치해서 건강을 해줬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공존하고 잘 지내왔는데 그 보도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민원이 생겨요. 너네 학교에서 뭐 했냐. 저희는 잘못된 게 없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성명 교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레탄에서 저희 집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잘 뛰어놀던 그곳을 갑자기 차단시켜놨어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또 신문 보도에서는 그걸 방송을 했는데도 차단을 안 시킨 학교가 있다고 그런 어쩌면 교육을 떠난 그 보도보다는 저는 이 계신 우리 정말 우리 영향이 있는 분들이 언론도 학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사고에서 그 어떠한 것을 나쁜 것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대안을 같이 해줘서 우리 학교도 이 지역사회 봤을 때는 학교가 이럴 때 이런 대안이 있어서 금방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기대감을 주셔야 되는데 한번 폭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올해 그 학년부장을 맡으면서요, 담임 선생님들끼리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아이들과 이제 교내에서 시험을 보면 우리는 반평균도 비교하지 말자. 너희가는 몇 등이야.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나의 성장, 그 예전의 나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한 학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학교
교육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 시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중3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보는 국가 수준 그 성취도 평가를 볼 때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묻거든요. 선생님 이거 왜 보나요? 이렇게 묻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만 보는 시험이고 그 전에 있는 자기의 배움의 과정과 별로 현재 배우고 있는 배움의 과정과 연관성이 없는 시험을 왜 보는지, 그 전에 자기의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 교실 안에서 적절히 대답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로 평가권을 교사가 재구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교사의 재량권 안에서 평가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책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수업 실수 얘기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법정 수업 일수와 실수를 쫓아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7교시를 무리하게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실수 조정을 그 학습량의 조절과 맞물려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공약들이 지금 다 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원래 예산 당국은 복지 예산, 사회 예산 쓰는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럼 최고 이 지도자가 결심해서 원래 이렇게 늘려가는 건데 그걸 잘 안 해주시니까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교부금률은 이게 고교 무상 교육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고교 무상 교육도 그 공약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하나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 지금 상감 벽촌 섬 도서 이런 데는 지금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조에서 한 1.5조, 1조 5천억 정도만 있으면 고교 무상 교육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고교 무상 교육 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10대 경제 강국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당국은 늘 이 토론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었고 학생 수가 줄는데 줄기 때문에 교육 재정도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제발 학교 좀 가봐라는 거예요. 학교 좀 가봐라. 학생은 줄어도 절대 학교 수 안 줄고 학급 수 안 줄고 학급 수 안 줄니까 선생님 숫자가 줄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직성 경비 선생님들 인건비가 거의 70%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교육 재정은 늘 쪼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 김종인 대표님 모시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여기 컴퓨터실을 방문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시설이 양호할 텐데 그래도 그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 제조일자가 2008년이에요. 아마 집에서는 최신식 컴퓨터를 쓸 텐데 여기서는 그 시설이 낙후 있고 그런데 또 이 학교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컴퓨터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저렴하게 STS 카드를 장착해서 하시는 그런 지혜도 봤는데요. 정말 지방교육재정 정말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성년 우레탄 문제, 또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은 것 이런 것들도 결국 다 그 지방교육재정이랑 연계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그 막강한 그 간사님, 김태년 의원님과 또 교문위에 있는 제가 함께 좀 협업을 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우리 저희 박 학생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실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 학기인가 1년 동안을 자유롭게 자유학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활용할 것 같으면은 그런 점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열악한 이 교육 환경을 해결하고 헐라올 것 같으면은 이 재정의 뒷받침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교육 쪽의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뭐 다행히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결위를 다 책임을 지고 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막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계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우리 김태년 의원님의 활약을 믿으시고 좀 기다려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